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들. 자, 오늘 증시는 정말 메롱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힘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플러스 오늘은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는 진짜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년 증시 주도 섹터는 바로 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이 안 좋을 때는 공모주라도 잘 돼야겠죠. 다음 주 공모주가 빵빵하다고 하네요. 한번 어떤 것들이 상장하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NFT가 난리인데 거기에 BTS까지 묻는다고 합니다. BTS NFT 나온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한국 증시를 떠나서 이왕 떠나는 김에 비트코인이랑 미국이랑 같이 가는 게 어떨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비트코인 14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전망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진짜 빨리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 아마 많은 기리분들이 현재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국장 이대로 괜찮은가? 저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장에 대한 믿음이 현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지금 이미 미국장으로 넘어가고 계시거나 혹은 야, 이거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저 기릿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 기릿은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기릿도 조금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으나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다루게 된다면은 아마도 ETF에 중점을 두고 다루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국장이 너무 안 좋다, 이러한 생각도 있긴 하지만 원래 예전부터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죠? 맞습니다. 포트폴리오죠. 그런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지만 그거 플러스 다른 자산인 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흥국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깊게 한번 생각을 해서 저 기릿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분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나쁜 상황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미치도록 상승을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전세계 수익률 1위였습니다. 그러한 상승이 있다면 또 이렇게 쉬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쭉쭉 가고 다른 시장이 다 못 가고 있는데 결국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미국은 살짝 정체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장이 불을 뿜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4월인가요? 그때 8천만원을 뚫고 난 다음부터 쭉 내려와서 4천만원까지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단 3개월 만에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아무도 비트코인 보지도 않을 때, 하지만 그때부터 또 슬금슬금 올라와 어느덧 8천만원을 다시 깨고 올라가 지금 현재는 7,500만원인가요?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기분들이 야, 이거 코스피 답도 없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 또 갈 주식은 간다 올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내림이 있으면은 또 오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도 성장을 하는가, 이 부분만 깔끔하게 체크하시고 버티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기분들, 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의 뉴스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은 멀었다. S&P 500, 나스닥 또 최고치, 맨날 최고치. 미국 가야겠네요. 자, 미국 연방제도 페드가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내비쳤지만 미국에서 현재 투자하는 사람들은 야, 어차피 금리를 올려도 내년에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즐겨, 이렇게 말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우존스는 살짝 내렸지만 S&P 500이랑 나스닥은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고용 지표도 좋았고요.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9천 건으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물 금리도 큰 폭으로 빠졌고요. 국제 유가도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기존 증상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달러 하락해서 WTI가 78.81달러에서 거래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암호화폐 산업의 국제허브 되겠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야, 진짜 암호화폐가 이제 한 가지의 자산이구나,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나는 뒤처지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싱가포르가 암호화폐 사업의 국제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로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싱가포르 통화청이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금융의 허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제 봤던 MSCI 선진국 지수 있죠. 그 안에 싱가포르, 미국, 일본 이러한 나라들이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통화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나라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방식이 있어서 크게 다르다. 중국은 단속을 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들어 가상자산 투자 펀드를 허용했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어 잘 규제된 국내 암호화폐 사업은 이미 세계의 주요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가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전통적인 금융 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자산이 맞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도 이왕이면 뜨뜻미지근한 것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선제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물론 이러한 선택은 당연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옳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 이거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집니다. DOU, 지오 엘리먼트 다음 주 알짜 새내기주 기대되네. 이번 주에 카카오페이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내분들이 조금은 용돈을 벌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지는 계좌가 문제지만요. 그런데 그 용돈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준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업이 상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약을 많이 했습니다. DOU, 비트나인, ITI즈, 지오 엘리먼트 이러한 기업들이 청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상장을 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2주 전에 청약을 진행했던 지니너스도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기업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DOU는 참고로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SM, 그 다음에 JYP가 현재 2대 주주로 있죠. 그래서 이 DOU 언제 상장하는가? 10일날 상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11일에는 무려 3가지가 한 번에 상장한다고 하는데요. 비트나인, ITI즈, 지오 엘리먼트가 한꺼번에 상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한 번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3개 중에 1개 정도만 쭉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 2개는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만 딱 보자면은 뭐가 나왔나 봤더니 자, 한 가지만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기사에서는 비트나인, ITI즈, 지오 엘리먼트가 한꺼번에 11일에 상장한다고 말하는데 비트나인은 11일이 아니라 10일날 상장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10일에는 DOU, 비트나인이 상장하고 11일에는 ITI즈, 지오 엘리먼트가 상장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가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오 엘리먼트는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관 수익이 너무 좋게 나와서 공모밴드 8,700원을 쭉 뚫고 올라가 공모가를 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날에 상장하는 비트나인과 ITI즈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커피값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8일 당장 월요일입니다. 그때 상장하는 정밀의료 유전체 진단기업 지니너스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희망 범위가 24,700원이었는데 19% 할인하여 공모가 2만원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할인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청약에서도 162대 1, 살짝은 아쉬운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장 첫날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 차백신 연구소는 일반 청약 경쟁률이 42대 1로 매우 저조했지만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35% 높게 형성돼 최고점에서 매각 시 30%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기업분들 모든 기업 전부 다 최고가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더나 백신 매출 전망 하향. 실적 쇼크 겹쳐 주가 급락.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매출과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모더나는 올해 총 150억에서 180억 달러의 코로나 백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말을 했는데요. 월드는 얼마였나 봤더니 150에서 180이 아니라 200억 달러가 예상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나 많이 낮아졌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올라서 170억에서 220억 달러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니까 모두나 어제 하루만 마이너스 18%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주가는 슬금슬금 빠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기리스는 이걸 딱 보자마자 아마도 진단키트랑 조금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진단키트도 지금 현재 실적을 엄청나게 잘 내고 있지만 하지만 진단키트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야 코로나 끝나면 뭐 할래? 이 이야기 때문이겠죠. 물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제약사라서 그 정도 하락은 하지 않겠지만 코로나 백신 때문에 크게 오른 부분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반납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주식은 참 어렵네요. 지금 돈을 잘 벌고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에 잘 버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김장하는 집을 찾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김장의 분위기를 살리고 싶고 그 다음에 파는 김치는 조금 입맛에 맞지 않아서 자기만의 김치 레시피를 사용하고 싶을 때 간편 김장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자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절임 배추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마켓컬리는 올해 진행한 김장 얼리버드 기획전을 통해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125% 159%씩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밀키트라고 아니 김장 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겠죠. 김장을 직접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은 있는데 이거는 진짜 허리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운 거 없나 라고 봤더니 김장 키트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 집 집집마다 조금 특이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굴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선을 넣는다든지 혹은 색다른 양념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 먹진 못하고 김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렇게 김장 키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김장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소가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김장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적당히 김장하자 이러한 수요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 퇴출 서울시 6일부터 시범 사업. 자 제주도에서 스타벅스가 현재 시도하고 있는 그 사업이죠. 그거를 서울에서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자 서울시가 카페 내 일회용 컵 퇴출을 목표로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시청 일대 20여 개 카페와 일회용 컵이 없는 매장을 만든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테이크아웃을 할 때 다회용 컵을 봤는데 그 컵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가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컵은 다시 그 매장을 가서 아니면 그 다른 매장에 가서 회수기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텀블러를 챙기지 않아도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이겠지만 아마도 한 2-3년 정도만 지나면은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카페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겠네요. 다음입니다. BTS 음악 춤 담은 NFT 나온다. 하이브 두나무와 전문회사 설립. 자 NFT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이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정말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NFT는 현실 세계에 없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린가?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은 전 세계에 몇 개일까요? 아마도 몇억 개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다른 페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합친 숫자겠죠. 그런데 그 중에 진짜는 몇 개일까요? 한 개죠, 한 개.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개밖에 없는 모나리자에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우리 집에 걸려있는 모나리자 그림은 한 2-3만원 그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죠. 그 이유는 진짜냐 가짜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FT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인터넷 안에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모나리자 그림 있죠? 그 진짜 그림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 안에는 엄청나게 많겠죠. 모두가 복붙 컨트롤 CV 하면은 모두가 똑같은 모나리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린 모나리자를 사진을 딱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모나리자.jpg 이렇게 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진짜 모나리자임 이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야 그거 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컨트롤 CV라면은 다빈치가 직접 그리고 직접 찍은 그 사진 또한 순식간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는 현실 세계처럼 딱 하나의 모나리자 이러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한 거죠. 야 근데 인터넷은 왜 고유한 게 없을까? 그걸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NFT를 사용하면은 다빈치가 열심히 그려서 만든 모나리자 그걸 찍어서 올린 다음에 NFT만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이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모나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FT는 그림 같은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영상도 가능하고 음악도 가능하고 하물며 게임 아이템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NFT 이해가셨죠? 현실 세계는 모나리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인터넷 안에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야, 인터넷도 대체 불가능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게 NFT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인터넷 안에서도 진짜 가짜를 가리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NF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계를 보니까 오늘 10분 안에 끝나기는 답도 없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음악, 춤 담은 NFT 나온다. 이제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BTS 음악, 그 다음에 춤이 담겨있는 그러한 영상, 음악,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진짜를 하나 만든다는 게 NF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그래서 하이브가 두나무랑 전문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국내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손잡고 NFT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하이브와 그 다음에 NFT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가 만나서 이러한 NFT 시장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BTS 멤버들의 짤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덕질을 하는데, 이제는 NFT가 나오면은 똑같은 사진을 여럿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진들 중에서 진짜는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러한 덕질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NFT 시장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실리콘밸리 신발 올버즈 미국 증시 성공적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올버즈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고 하네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이틀 전이네요. 나스닥에 상장한 올버즈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100% 오른 28달러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하면은 더블에 성공하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친환경 신발 업체라고 합니다. 올버즈는 뉴질랜드 출신 전 축구 선수 팀 브라운과 친환경 해조류 제조기업 대표 지윌 린저가 의기투합해 15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면이나 고무 대신에 양털, 사탕수수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신발을 제작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신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신발이 마케팅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나 봅니다. 유수의 실리콘밸리 저명 인사들이 신으면서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레리 페이지 구글 창업자를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이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길이 또 올버즈라는 걸 처음 들어봐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발들의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가격대는 13에서 16만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혹시 기름들 중에서 친환경에 조금 더 관심 있고 그러한 신발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선택지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곳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한 기업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JP모건 비트코인 14만 6천 달러까지 간다. 야, 이게 돈이 얼마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이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 가격을 14만 6천 달러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 금과 경쟁할 것이라는 시각을 내놨다고 하네요. 다만 조금 웃긴데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지적하며 현재 적정가는 3만 5천 달러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14만 6천 달러 간다. 하지만 적정가는 3만 5천 달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거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때까지 항상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은 금이었는데요. 그 금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라고 할 때 살 걸 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증시 주도 테마는 메타버스. 자,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 봤던 NFT 그거랑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심해진 반면 메타버스는 이제 도약하고 있다. KB자산운용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기존 성장주 하면은 항상 플랫폼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이 플랫폼이 점차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은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얼마 전에 두드려 맞은 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면 메타버스는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같은 논란에서 비껴간 플랫폼이겠죠. 메타버스 안에서는 골목상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성장 초입기에 서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신 본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인터넷 플랫폼을 한 단계 진화시킬 플랫폼으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적인 투자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황인데 주가가 조금 앞질러 간 거 아닌가,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 두 개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
K 콘텐츠 구조적 수혜주 부각.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여기에 다 관련된 기업이겠죠. 한국투자증권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3분기 아쉬운 실적에도 최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구조적인 수혜주로 부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 주가 12만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 감소한 조금은 아쉬운 수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국내 방송국의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4분기부터 드라마 편성이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OTT의 드라마 투자 증가로 매출처 다변화도 가능하고 북미를 타겟으로 제작하는 드라마가 흥행할 경우 중소형 제작사와 차별화되는 제작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11만 3천원까지 갔다 왔네요. 그때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슬금슬금 꿈틀꿈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내년에도 우리의 콘텐츠 기업이 미래가 밝을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돌아왔네요. 에코프로 삼형제 양극재 생산 능력 향상의 목표가 66.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 능력 향상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48만에서 80만원으로 66%나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참고로 에코프로비엠의 어제까지 가격은 45만 5,9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2배 아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기존 24년에는 21만 톤, 25년에는 29만 톤이었지만 하지만 24년에 21만 톤에서 26만 톤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25년에는 29만 톤에서 38만 톤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양극재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한 만큼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80만원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8.4%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치 50만원까지 찍고 왔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30만원이나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절대 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매출이 찍히는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한번 기분들 이번 주말에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신 다음에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